강원도 청사 신축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춘천 내 이전 부지가 거론되자 춘천 이외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평창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전 사업을 완료해 4차 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1년 넘게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한 구경 방지 시설이 운영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노후된 강원도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가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청사 이전 부지로 춘천 옛 캠프 페이지가 거론되자 춘천 밖의 후보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도청 소재지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청사 신축 이전 논란, 지난 총선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 번영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 도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횡성 등 영서 남부지역과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남부지역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공평한 편익을 위해 도청사 이전 신축에 도민 전체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 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합니다. 강원도지사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춘천시와 일방적으로 도청 이전 문제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법적 조치,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지난 2019년 60년 이상 된 도청사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전 신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 이외 지역으로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받고 1년여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청사의 안전 문제 때문에 청사를 신축을 하는 부분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공론화는 갈등만 더 지속시키고 사업 추진도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춘천 지역구 허영 국회의원이 옛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이전 부지로 공식 제안하면서 공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부지 맞교환 등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추진하자 공론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춘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옛 캠프페이지 이전 제안을 환영했고 국민의힘 도당 등에선 공론화 필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청사 이전 공방이 다시 시작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평창군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 자본 3,6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진부역에서 평창 알펜시아로 가는 길목, 축구장 20여 개 크기의 부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조성이 추진됩니다. 지난 4월 강원도와 평창군, 국산 서버 제조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업이 약 34억 원을 들여 센터가 들어설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최근 기업이 잔금 납부를 모두 마치며 산업단지 조성과 설계 용역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전후로 준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어 연평균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는 평창군. 대량의 전력을 사용해 열이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입니다. 센터는 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활용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양과 트래픽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차 산업 관련 산업단지가 없었던 평창군은 이번 센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정보통신 산업 분야 경쟁력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력, 그다음 외지에서도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같이 따라오는 가족들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이상의 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용지에 수소연료 발전소도 함께 조성할 계획인 평창군. 핵심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과 스마트 에너지 산업 거점 도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A씨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5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23살 A씨 등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8명은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역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경 방지 시설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3일과 4일 이틀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에서 여주 사이 구간 사고 현장 가림막을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실제 사고 현장이 아닌 1차로의 모의 사고 현장을 만들어 차폐 시설로 가리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필요할 때 호출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자, 올해 화천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지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조만간 안심 셔틀버스를 추가로 배치하고 노선을 신설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화천군 교육복지과 김상림 과장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이 스마트 안심 셔틀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안심 셔틀 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접경 지역의 특성상 인구 대비 출산율은 높지만 돌봄 여건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화천 교육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영역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26%가 교통시설이 부족하다, 맞벌이 가정으로 인해서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과 후에 교육시설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화천군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는 타 셔틀버스와는 다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버스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손쉽게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시범 운행으로 시작해서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의 이용 현황은 현재 기준 413명이 회원이 등록하고 있고요. 올해 4월 13일을 첫 운행을 시작해서 한 지금 6개월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한 5천여 명이 이용했고 일일 최대 90여 명의 학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강원도에서 추진한 민원 공감 콘서트에서 우수상과 지방규제 혁신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는 등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내년부터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2022년도 운영 계획인데요. 현재 화천읍권역에 한 대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셔틀버스가 한 대이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탑승 시간이 지연되거나 탑승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천읍 권역에 한 대를 더 추가해서 2대로 운영하고 사내면 권역에 한 대를 더 배치해서 화천 권역과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심 셔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이 맞벌이 가정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화천군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세워져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은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화천군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천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화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사업비 178억 원,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한 5,135평방미터 규모로 화천 초등학교 내에 건립되는 아이 돌봄에 특화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비롯해서 돌봄 교실, 장난감 대여소, 스터디 카페 등으로 대략 구성되고요. 앞으로 화천군 미래 인재 육성에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부지 내에 돌봄센터를 건립해서 온종일 초등 돌봄을 운영하는 사례는 우리 군이 전국 최초가 아닐까 싶고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온종일 돌봄을 혜택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천군 교육복지과 김상림 과장이었습니다. 올해 단풍은 전년도 비해서 약 일주일 늦은 것 같습니다. 현재 단풍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까지도 오시면은 그 무릉계곡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해서 자연과 함께하기가 어려웠는데 모처럼 만에 여기 두타산 쌍폭포에 와서 단풍 구경도 하고 맑고 시원한 날에 이렇게 멋진 시원한 이렇게 폭포와 또 아름다운 단풍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릉계곡 내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산을 찾고 있는데 우리 무릉계곡 하면 용추 폭포죠. 용추 폭포 가는 길도 우리 모든 분들이 갈 수 있는 산책로처럼 이어졌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서 가을의 절경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에서 코리아 셀 페스타를 맞아 매주 수요일 100원 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마트 회원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3일에는 17,000원 상당의 춘천 닭갈비가, 10일에는 한우 곱창, 17일에는 한우 세트를 100원에 판매하는데요. 또 강원마트를 포함해 도내 13개 시군 쇼핑몰에선 전 품목을 최대 4만 원 할인 판매합니다. 화천군이 거리두기 1차 개편으로 군 장병들의 외출과 면회가 완화되면서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준공된 산천어 파크골프장에 이어서 내년까지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며 8호호와 평화의 댐 구간을 운행하는 평화누리호 유람선도 내년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접경 지역 관광 자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